네, 안녕하세요. 2015년식 벤츠 C클래스 2,450만원에 산 김누킴이라고 합니다. C클래스 중고로 산 지 2년 정도 다 돼가는데요. 지금까지 실제로 차를 사고 수리를 어떻게 했고 얼마가 들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리 내역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전 차주의 성향에 대해서 제가 분석한 내용부터 말씀드릴게요. 중고차 사시는 분들 이전 차주의 성향을 알아야 차량의 정비 상태를 대략적으로나마 알 수 있습니다. 닥시님 팬이라면 이 정도는 기본이죠. 예를 들면 출고하고 타이어를 갈았는데 스포츠 성향의 썸머 타이어로 갈아져 있다. 그렇다면 이전 차주는 완전 쏘고 다니고 스포츠 성향의 스타일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접촉 사고가 났거나 아니면 급 가속, 급 감속을 많이 했다는 것을 확신은 못하겠지만 그렇지 않을까 하고 유추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반대로 만약 이전 차주가 값싼 브랜드의 이름도 모르는 이상한 타이어를 끼고 있다? 그렇다면 최저가로 자동차를 정비해 왔을 것임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또 만약에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차라면 그렇다면 좋을까요? 중고차 딜러분들은 맨날 그 아줌마 차라고 담배 안 핀 차라고 이제 광고를 하시는데 그거 아니죠. 이런 차들이 오히려 폭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왠 줄 아세요? 이런 차들은 엔진 오일도 한번 안 갈고 타는 차들이 은근히 많아요. 실제 제 차 이전 차주가 아이를 기르는 아줌마의 차였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제가 막 차별하고 그런 게 아니고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거고요. 남자 차는 담배 냄새, 여자 차는 정비암댐이 통계적으로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차 엔진 오일 필터를 가는데 너무 더러워가지고 적어도 2년은 그냥 탔구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차를 살 당시, 제가 이 차를 살 당시 출고 후에 5년 지난 중고차였는데 시간 계산을 해보면 뭔가 맞아떨어지는 게 있죠. 딱 보증기간 3년 동안 엔진오일 갈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갈았다, 이런 느낌이 오게 되는 거죠. 어쨌든 제가 이런 걸 어떻게 알았냐면 이 차에는 이제 CD롬이 있어요. 여기 CD가 들어가는데 여기 CD를 몇 장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넣고 판매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가 있었냐면 애기들 동요 노래가 나오는 CD랑 이문세 아저씨의 앨범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했는데요. 그것뿐만 아니고 내비게이션에 직접적인 이름이랑 어디를 가는 장소랑 이런 것들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걸 보고 내가 내 차의 이전 차주는 40대에서 50대 정도 되는 여성분이 아이를 데리고 탔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다라는 가정하에 정비를 시작했고요. 어느 정도 맞았습니다. 먼저 10만 킬로 정도 타고 나면 미션 오일을 한번 갈아줘야 되거든요. 이게 그나마 좀 큰 가격을 차지하는데 미션 오일 갈았고 점압 플러그 갈고 엔진 오일 필터 기본이고 타이어 갈고 부동액 갈고 겉벨트 세트까지 갈았습니다. 화면을 하나 띄워 드릴 건데요. 이게 C클래스 소모품 관련 표입니다. 가격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최대한 기록을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션 오일 44만원 들었고요. 수입차 정비업체에서 했습니다. 점압 플러그 11만원, 수입차 정비업체 같은 곳에서 했고요. 리어 디퍼런셜 오일 66,000원인데 이거는 서비스로 받았다고 나와 있네요. 이건 공짜로. 위에 수입차 정비업체에서 했습니다. 엔진 오일 플러스 필터 13만원 정도 나오는데 이거는 수입차 정비업체 같은 곳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공임나라 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3번 정도 갈았는데 그렇게 하면 39만원이죠. 그리고 그 다음 타이어 두 짝은 벤투스 S2 AS로 갈았습니다. 이게 30만원 정도 되고 얼라인먼트까지 6만원을 포함해가지고 1, 2, 3 타이어에서 갈았습니다. 다음은 부동액 10만원 공임나라에서 갈았고요. 겉벨트 30만원. 이게 벨트 제품 3개와 공임비 2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공임비가 20만원 아니면 30만원인데 이게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그 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비는 아니고 이 내비게이션이 원래 쓸모가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쓸모있게 만드는 T맵이 연결되는 내비게이션으로 이제 안에 무슨 네모난 기계를 집어넣으면 여기 연결해가지고 무선으로 T맵을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있더라고요. 그게 34만원 정도 되는데 34만원 정도 됐는데 그걸로 갈아 끼웠습니다. 이제 그거 하고 남은 게 또 마운트 이 정도 있는데 그거는 아직 굳이 바꿀 필요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차가 흔들리지도 않고 그래서 놔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 차를 2,450만원에 살 때 차값의 반 정도를 수리비로 사용할 용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1,225만원이죠. 그런데 수리비, 정비비에 사용한 돈이 2년 동안 200만원 정도 나왔네요. 생각해보니 여기서 엔진이나 미션이 개 부서지지만 않으면 1,000만원 안 나올 것 같거든요. 벤츠나 BM이나 수입차라고 이 정비비를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런데 이렇게 수입차 엔트리 라인 있잖아요. C클래스, 5시리즈, E클래스 이런 거 한국에서 제일 많이 팔리고 가장 흔하고 어디서든 부품들도 구할 수 있고 부품이 많은 이런 차 같은 경우는 수리비가 그렇게 크게 안 나옵니다. 여기는 에어 서스펜션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고급 장비 같은 거 거의 안 들어가거든요. 사고 나면 보험 처리하면 되고 그걸로 보상받으면 되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솔직히. 여기서 보험비를 아끼겠다고 자차를 빼면 이제 나락으로 빠질 수도 있겠죠. 물론 이런 C클래스나 5시리즈를 타고 카푸어의 삶을 사시는 형님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분들과 일반 분들의 차이점은 제 생각에는 처음 차값을 살 때 얼마를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2,450만원에 C클래스를 산다고 했을 때 저는 차값의 반을 수리비나 부대 비용으로 지불할 용의가 있었기에 3,675만원에 산다는 마음으로 차를 샀습니다. 하지만 어떤 형님들은 수중에 얼마 안 되는 돈을 가지고 할부 땡기고 정기적이지 않은 수입을 가지고 갚아 나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맥시멈 자체를 2,450만원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아직 저 돈을 갚아 나가는 중인데 이것도 벅찬데 자꾸 수리비가 조금씩 보태지니까 카푸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차를 살 때도 마찬가지인데 저런 형님들은 이왕이면 100만원, 200만원 싼 차를 사죠, 시세보다. 그럼 무슨 차인 줄 아세요? 이 되게 신기하게도 아우디가 나오게 됩니다. 동급 대비 싼 값으로 살 수 있거든요, 아우디 브랜드를. 또 그 중에 거기서 멈추지 않죠.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형님들은 아우디가 조금 싸기도 한데 그 시세보다 또 100만원, 200만원 더 싼 걸 찾으려고 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차 상태가 안 좋으니까 100만원, 200만원 더 쌀 거 아닙니까? 엔진 미션 터지고 난리 나는 겁니다. 아우디를 제가 안 사봐서 잘은 모르겠지만 그 차를 사고 수리비 폭탄을 맞는 경우는 아마 이런 메커니즘이 속에 숨어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아우디가 무조건 고장나는 이상한 차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독삼사의 유명한 브랜드인데. 어쨌든 여기까지 제가 중고 벤츠 C클래스를 사고 2년 동안 운영하면서 들었던 정비비 말씀드렸습니다. 생각보다 별건 아니죠. 그렇다고 수리비 200을 잡고 수입차를 사시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운이 좋아서 이런 걸 수도 있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전 1,000만원이 있잖아요. 지금 5년에서 10년 된 수입차를 사시는 분들, 2,000에서 3,000 정도 잡고 사시는 분들, 적어도 소나타 하이브리드 풀옵션 가격을 뽑는다는 생각으로 사셔야 되고 차값의 반 정도는 더 들 수도 있다 라는 생각으로 사셔야 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저는 중고 C클래스 2,450만원에 사서 잘 타고 다니고 있는 김누킴이라고 합니다.